네, 캄보디아에서 스캠 사기에 가담했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전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렌터카 사고 운전자는 구속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제 인천공항으로 압송됐던 캄보디아 사기범죄 조직원 72명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오후 2시부터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많은 숫자의 피의자를 한 번에 신문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당직 판사가 이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부산지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많은 피의자들이 지금 한꺼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보니 2명의 영장 전담 판사를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 등을 이제 확보를 해서 오후 1시까지는 이 국선 변호인의 사전 이제 조사 신문 등을 위해서 이 법원으로 올 것을 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피의자들이 한꺼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인력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혐의가 굉장히 중대합니다. 국내에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수백억 원대의 그런 범죄 수익을 올린 만큼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다만 가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범죄를 모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가담했다거나 아니면 본인 역시도 어느 정도 강압에 의해서 이런 범죄에 가담한 그런 피해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을 좀 차등적으로 분리하는 작업 역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인원은 다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송환된 73명 중에 72명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또 1명은 반려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건 좀 어떤 경우일까요? 이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소액 직거래 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이 모두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본인도 이것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잘 모르고 가담했을 그런 피의자들은 조금 더 나눠서 선별적으로 조사가 필요한데요. 물론 이 가담의 정도가 적다고 해서 불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해당 한 명 같은 경우에는 구속까지는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추가로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렇게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는 건 일단 이들이 어느 정도 범죄 혐의점이 이미 소명이 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캄보디아로부터 압송되기 이전부터 상당 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 두고 여러 가지 이 증명을 할 만한 부분들을 수사기관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압송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각자의 범죄 혐의나 가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선별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울산으로 압송된 120억 원대 사기 피의자 30대 부부도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이게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약 120억 원을 뜯어낸 혐의인데요. 이 부부뿐만 아니라 뭐 사기 조직원 17명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실까요? 연애 빙자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될 만한 그런 사람, 이성을 매칭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유인을 한 건데요. 실제로 뭐 가입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빙자하면서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사이트 같은 부분들을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하면서 가입비를 받고 실제로 일부는 이 가입비가 다시 출금까지 해주면서 이들의 신뢰를 쌓았던 거죠. 하지만 모두 허위였고요. 이 압송된 여성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역할, 채터라고 불려지는데 네. 이런 채터의 역할로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30명의 피해자에게 5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힐 정도로 이들 역시 규모가 상당을 했고 이들이 꼬리를 밟히게 된 그 계기가 됐다면요.
과정에서 대포 통장 등을 활용해서 범죄 수익을 세탁해오고 이 범죄 수익을 은닉해 왔는데 대포 통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 조직의 꼬리도 잡히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수법이 굉장히 교묘했고 특히 상대방은 나를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악용한 그런 범죄 유형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단순히 개개인 간의 어떤 사기에서 벗어나서 범죄 조직, 어떤 집단을 갖추고 이 대기업처럼 분담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어떤 이 범죄 수법을 확인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만한 범죄 가담자들, 그 우두머리를 찾는 과정도 수사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충만 들어도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30대 부부 같은 경우는 사기 범죄 총책에다가 두 사람이 숨겼던 범죄 수익이라든지 또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 석방됐던 배경까지 조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 30대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피해를 입힌 이 액수 또한 상당했습니다. 결국 이 30대 부부는 서로가 이 이성의 역할을 하면서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상대로 해서 AI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활용해서 마치 실제로 연인 관계일 것처럼 속여서 금전을 착복했고요. 또 이 여자,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또 남성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마치 애인 관계인 것처럼 속여서 금전을 착복했습니다. 피해자도 상당하고 피해 금액도 수백억 원대에 이를 정도인데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도피 행각을 이뤄가면서 실제로 성형수술까지 단행을 하면서 이 피해 오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었는데요. 문제가 될 만한 지점은 캄보디아에서 한번 체포가 되었었는데 석방이 된 그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석방된 과정에서 어떤 캄보디아의 경찰과의 결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들이 얻은 이 범죄 수익이 상당한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피해자에게 환원시킬 수 있을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얻은 이 범죄 수익을 어느 곳에 은닉하고 있는지 국내로 다시 돌아온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 자금을 지금 은닉해 놓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앞으로 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수사의 향방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그 14명의 사상자를 냈던 제주도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 구속이 됐는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고 발생 2달 만인데요.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는데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이 스타렉스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사망하게 하고 또 11명을 중상에 입힌 굉장히 큰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 이 도항선에서 이 차량이 나와서요. 좌회전을 하자마자 곧바로 빠른 속도로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고였는데요. 당초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검찰 측에서는 압수물 분석이라든가 보완 수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이후 국과수의 감식 등을 토대로 해서 당초에는 급발진을 이 운전자가 주장했으나 급발진과 관련된 그런 사고 기록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런 감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이 참작이 되어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는 이게 급발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경찰에서는 뭐 국과수나 CCTV 감정 결과 뒷받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해당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전자의 주장을 좀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운전자는요. 곧바로 갑자기 이 RPM이 치솟으면서 급발진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같은 부분들이 말을 듣지 않고 갑자기 가속이 되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려면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가가 1차적으로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인데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과수에서도 정밀한 감식을 진행해 봤는데 특히 브레이크를 밟은 그런 자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차량의 결함을 의심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국과수의 감식 결과입니다. 현재로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구속영장 발부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진행될 수사 과정이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급발진이라던가 차량의 결함 가능성 등은 좀 더 다퉈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 이 부분 좀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운전자가 주장을 하는 대로 차량 결함의 문제였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차를 대여해줄 렌터카 업체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뭐 렌터카 업체마다 이 뭐 사고를 처리할 때 보장을 해주는 범위라든지 보험에 따라서 뭐 면책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제각각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특히 여행지에 가서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제 여행을 하려고 이제 부푼 마음에 또 과실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렌터카 관련된 사고는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예. 렌터카에서도 대부분 이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이 렌터카를 계약한 운전자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된다면 당연히 렌터카가 가입한 보험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전히 개인 책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렌터카로 가입을 했다고 해도 그 보험에 가입된 부분에 어디까지 지금 책임이 보장되고 면책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렌터카와 계약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낸 사고 전부가 모두 다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면책 가능한 그 범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내가 지금 약물을 먹고 약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보험에 또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차량 결함의 가능성이 한켠에 열려 있다고는 하나 현 시점에서는 개인의 과실에 좀 더 무게가 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한 이 재판 과정에서의 이 결함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그땐 또 제조사와 또 렌터카 업체, 보험사, 운전자 간의 과실 비율을 놓고 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간간히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경찰이 어제 김경 서울시 의원을 또다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현직 의원 등에게 금품을 주려고 했다. 또 다른 공천원금 사건이 불거졌는데요. 일단은 김경시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경찰로 입첩된 부분인데요. 지금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주었다라는 의혹과 또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다른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녹취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경 전 시의원의 주거지, 모친 자택, 그리고 의원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습니다. 네. 어떤 유의미한 어떤 증거들이 확보되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압수수색이 될 것 같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만약 다른 인사들에게도 금품이 전달되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다른 수사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담자들이라던가 이 금품을 실제로 수수한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도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자료들이 확보되었을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재압수수색 영장의 근거가 된 게 이제 김 시의원의 전 행정지원관이 쓰던 PC에 저장돼 있던 녹음 파일 때문인데요. 이게 금품 전달을 함께 논의했던 양모 전 시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현직 의원의 이름이 좀 거론이 됐단 말이죠. 앞으로의 수사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경 시의원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만약 이를 뒷받침할 만한 녹취라던가 그 녹음 파일들이 있고 또 이걸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들, 실제로 이런 인사들을 만난 정황이라던가 아니면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을 추정할 만한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들이 더해진다면 수사는 더 확대돼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른 이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가적인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도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이 수사가 어디까지 펼쳐질지 누구에게까지 이 수사의 망이 퍼지게 될지 현 시점에선 좀 가늠도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이번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들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볼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대되는 공천원금 의혹 수사까지 임주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